모습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청가는 어떤 의미냐면, 청가는 어 약간 운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싶어 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좋은 글씨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관을 갖고 있으면 남한테 되게 예의 바르게 보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실제로 남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그 천간에 뭐 인성이 있어. 그러면 참을성이 많은 사람처럼. 그리고 뭐 재가 있어. 그러면 남들한테 되게 부지런해 보이고 싶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식상에 있어. 그러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청간의 모습, 글씨들, 청간의 글씨들은 어떤 나의 생각이나 정신, 혹은 남에게 보이려는 내 모습,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청간의 글씨가, 운으로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천간에 좋은 글씨가 떠 있어. 만약 우리처럼 병운년인데 병화가 나한테 좋은 글씨야.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운에서 그러니까 나의 노력보다 그 병화라는 글씨가 운을 잘 만났을 때 나한테 그거에 좋은 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재난 상황이야. 그래서 내일부터 재난 뭐 선포가 됐어. 그래서 나는 지금 어, 빨리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내가 숨을 곳을 찾으러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다녀서 내가 어떤 뭐 동굴을 하여튼 하나 발견했어. 그래서 저 재난을 피할 수 있어. 나만 저기 들어가면. 만약 그래서 내가 동굴을 막 파서 동굴 속에 딱 숨었어. 그거는 동굴을 팠다. 그거는 뭐냐면 지지예요, 지지. 내가 한 거니까. 지지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동굴을 파서 내가 그 재난을 피했으면 지지의 힘이에요. 근데 동굴을 막 찾으러 다녔는데 갑자기 그 내일 폭풍이 오기로 한 게 갑자기 자연의 어떤 이치로 취소가 된 거야. 갑자기. 그냥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런 게 바로 청간에 좋은 글씨가 있을 때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노력보다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아니면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어떤 돌아가는 판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이제 천간에서의 좋은 것이고, 지지가 바로 나의 힘이에요. 이게 나의 체력이야, 지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막 PT를 열심히 받아서 몸을 잘 만들어 놨으면 지지가 건강한 거예요. 지지가 건강한 글씨로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운도 똑같아요. 지지에서 좋은 글씨가 오면 내가 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뭔가 나쁜 것이 오거나 나쁜 일이 있어도 흔히 말해서 면역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내가 건강하면 좀 나쁜 일이 있어도 잘 견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힘이 세지니까 옛날보다는 뭐 참을성이 더 좋아가지고 좋은 운을 만나는 걸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가 지지의 글씨가 튼튼해야, 그 지지의 글씨가 나한테 좋은 걸로 많이 포진되어 있어야, 그리고 운도 지지에 좋은 글씨가 있어야지 훨씬 나의 어떤 운이나 나의 그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천간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이제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사주에서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주 저희가 지난 시간에 12개의 지지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12개의 지지가 이제 삼합으로 뭉치는 운동을 해요, 사주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삼합의 운동성?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인호술, 화, 해묘미, 목, 여기 크게 있다. 인호술, 임목과 오화와
술토가 뭉쳐면 삼형제가 갑자기 되면서 화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수와 묘목과 미토가 만나면 이렇게 세 개가 만나면 목 운동을 시작해요. 신금과 자수와 진토, 신자진 운동이라고 하죠. 얘네 셋이 만나면 수 운동을 해요. 그리고 그 뭐죠? 이거 아닌데. 사화와 유금과 축토가 만나면 금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유튜브 봐도 그렇고 많이 나오죠. 인호술 화, 해묘미 목, 신자진 수, 사유축 급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거를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게 편해요. 왜냐면 자 봐보세요. 임목은 임목 속에는 병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임목부터 병화라는 거를 생해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화는 뭐예요? 병화가 가장 장성했을 때죠. 가장 힘이 셌 때. 병오년. 올해가 지금 화의 기운이 제일 셀 때잖아요. 그리고 술은 뭘까요? 술에 뭐가 죽어요? 병화가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살고 있는 기간인 거야, 이게. 인호술. 인호술 화학 구간이. 그러면 해묘매도 똑같겠죠. 해에서 뭐가 살아요? 간목이 해수서부터 간목이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가 물이어도 그 안에 나무의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간목이라는 뿌리가. 그래서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묘목에 왔을 때 가장 목이 왕성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간목은 어디서 사라지죠? 미토. 미토에서 사라질 거야. 그래서 해묘미 이 세 개가 만나면 얘랑 이 목의 힘을 합치면서 갑자기 해수가 묘목만 보면 나 쟤 좋아하고 얘한테 붙는 거야. 미토도 똑같아요. 묘만 보면 갖다 붙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해나 미는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갑자기 목 운동을 시작해요. 나는 목이야. 난 나무야. 자기 원래 해수는 목이 아닌데. 얘도 똑같죠. 얘는 나무인데 갑자기 오를 보는 순간 맞아. 나 불이었지 하고 얘한테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수유도 똑같이. 그러면 신금이에요. 신금에는 임수가 들어가 있어요. 임수의 뿌리가. 그러면 이제 신금부터 임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임자가 제일 물이 왕성해질 때죠. 물의 기운이 제일 셌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물이 죽는 거, 임수가 죽는 거는 진토예요, 진토. 그래서 신자진 운동을 하면 수를 한다. 수 운동을 시작한다. 얘네들은 신금하고 진토는 자수만 보면 갑자기 나는 수가 되고 싶을 거야. 난 물이야. 난 물이 될 거야, 오늘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축은 금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사화랑 유금, 사 속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 있죠? 경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 유를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금은 어디서 사라지죠? 축토에서 사라져요. 축토. 그래서 사유축 금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지금 삼합의 운동성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뭐 이걸 들을 때 어려우신 거나 이해 안 되는 게 있나요, 지금? 없으신 거죠? 그러면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사주를 딱 폈을 때, 나의 사주에 월지, 지지, 이거를 중심으로 여기 이제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를 보시는 게, 그게 이제 나의 그 지지의 운동성을 알 수 있는 거야. 나는 지지가 이런 뭐 인호술, 오술, 이런 식으로 있어. 인호.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임목월에 태어났어도 오화가 옆에 붙어 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 지지는 틈만 나면 화 운동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라는 게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닌지를 좀 고민해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나는 화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좋아.
내 지금 사주운에. 그러면 인목과 오화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글씨인 거야. 그리고 나는 해면미 운동을 하는 게 좋은 사주야. 그러면 해수나 묘목이 있다면, 혹은 나는 해수만 갖고 있어. 근데 묘목이나 미토를 운에서 만나. 그러면 이제 해면미 운동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 목 관련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신자지는 수 관련된 운동, 그리고 사유축은 금 관련된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삼합은 얘네들은 만나면 이렇게 팀을 이루지만 생각보다 또 금방 잘 깨져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가령 뭐 인호술 운동을 해서 인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내 운에 자운이 온 거예요. 자수운이 와서 와가지고 좌우충을 딱 해버리면 그러면 또 그 삼합이 되게 금방 깨져요. 그래서 얘네가 뭉치기도 잘 뭉치는데 그 뭉치는 게 끝나버리면 또 그 헤어짐도 되게 쿨하게 해버리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틈만 나면 뭉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를 요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인호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이 순서대로 이 방향으로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힘의 세기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인원수, 해면미, 신자진, 사유축.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2신사에 보는 법도 요걸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딱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 화목, 수, 금,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제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각자 여러분 띠가 어떻게 되세요? 띠는 연지에서 보는 거예요. 연지 아래 글씨. 중심 왕지가 끌어당기면, 그쵸. 끌어당기는 거기도 하고요. 얘네가 얘를 보면 달려가는 거기도 해요. 그냥 이는 오를 보면 그냥 가서 탁 달라붙는 거야. 나 화야. 나 목이 아니었어. 나 화야. 술도 똑같아요. 술은 원래 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달라붙는 거야. 얘만 보면. 그러니까 왕지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다 와가지고 달라붙기 시작해요. 우리, 알고 보면 우리 언니야. 우리 오빠야. 이러면서 달라붙는 거예요. 아, 연지가 묘해요? 그러면 토끼띠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술. 술이 어디야? 아, 인호술, 화운동. 개띠. 연지는 돼지띠네요, 돼지. 그쵸? 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십이신살이란 걸 들어보셨을 텐데, 뭐냐면, 반한살, 뭐, 하객살,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더 깊게 배우긴 할 텐데,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띠를 중심으로, 누구 걸로 해볼까요? 우리 요걸로 해볼게요. 내 띠가 토끼띠야. 그쵸?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이노술 얘가 나의 윗그룹이에요. 응? 윗그룹이에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신자지는 뭐예요? 나의 아랫그룹. 그리고 얘는 뭐죠? 얘는 나랑 충하는 애들이에요. 사유축은. 왜냐면 묘충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는 충그룹이에요. 충그룹. 그러면, 자, 내가 묘년생이에요. 묘년생. 그쵸? 우리 꼬미님이 묘년생인데, 그러면 이런 글씨가 인오술, 나의 윗그룹의 글씨가 운으로 오든 아니면 이런 글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든 띠예요. 띠 중심으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윗그룹의 사람을 만나거나 나보다 윗그룹의 운을 만나면 이제 내가 꼬리를 내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내가 띠가 여기 있다면 내 윗그룹과 아랫그룹을 그러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그쵸. 호랑이 말. 그래서 만약 이 윗그룹의 글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뭐 띠든
뭐, 뭐, 지지해. 뭐, 그 사람의, 뭐, 일지라든, 하여튼, 어디든, 이런 글씨가 많아. 아니면 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이런 글씨가 있어. 아니면 띠로 봤을 때도 윗그룹이야. 그러면 약간, 특히 띠로 봤을 때 나의 윗그룹이면 약간 내가 쫄려요. 잘 못 이겨. 자식이라도 좀 불편해요. 그리고 나랑 같은 그룹은 좀 낫겠죠. 그래도 아, 망했네. 남편이 오야? 잠깐만. 누구지? 누구시지? 키키님이 어디였죠? 띠가 해. 아, 남편이 오야. 예, 이게 이게 오가 요 해수한테 오가 그거예요. 그거 저승사자. 불편해 좀. 항상 뭔가 잘해주는데도 불편해요. 저승사자니까. 나를 약간 감시하는 느낌? 많이 불편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의 윗그룹을 만나면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 자, 사유축 요 그룹 있잖아요. 요 그룹은, 윗그룹은 뭐예요?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 응? 그러면 사유축의 아래 그룹은 뭐가 되냐면, 인호술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인호술생한테 윗그룹이라는 건 누구예요? 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호술이 1등 그룹이 아닌 거야. 그냥 시작이 인호술부터 시작이 된 거고 사유축 아래에 다시 인호술이 붙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인호술한테는 인호술생한테는 사유축이 윗그룹이고 인호술한테 아랫그룹은 해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호술이니까 1등이 아니에요. 사유축한테는 인호술이 아랫그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의 윗그룹을 그래서 항상 내 띠를 중심으로, 그냥 무조건 내 띠를 중심으로 위와 아래를, 구분하시면 돼요. 뱀띠 아들한테, 그쵸. 사화가 뱀띠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삼합의 운동성이기도 하지만 그 나의 윗그룹과 아랫그룹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 일간에 보면, 볼까요? 일간에 일지가 내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죠? 내 배우자 자리. 그래서, 일지에 있는 글씨가, 그러니까 내 사주를 중심으로, 일지의 글씨가 여기서 뭔지를 보면 내 사주에 타고난 배우자의 그 그룹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뭐야 자수로 태어났어. 근데 왜 이거 안 되죠? 이상하네. 레이저. 응.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아이, 이상하네. 하여튼 자수로 태어났어. 자수로. 그런데 네. 그 일지의 자리에 내 배우자가 만약에 뭐 묘야, 해야 이러면 어때요? 응. 내 윗그룹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사주에 타고난 그 내 배우자는 윗그룹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나의 배우자한테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띠를 중심으로 해요. 내 연지, 지지의 글씨, 그 글씨의 띠가 문제를 먼저 찾고 나의 띠는 이거야. 지금 얘가 왜 안 되죠? 레이저가. 좀 속썩이네. 얘의 띠는 이거야. 내 띠는 이건데 내 일지 자리에 그 상대 말고요. 나의 일지 자리에 글씨가 해나 뭐 묘나 미가 있어. 그러면 내 배우자가 나보다 좀
윗그룹에 있는 배우자를 내가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윗그룹 대접을 하면서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사주에 글씨들이 이렇게 만약 내가 뭐 신금이라고 했는데 이 해묘미 글씨가 많아. 내 어떤 내 지지 자리에, 내 명식, 기본 명식에. 그러면 아, 나는 좀, 내 윗그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좀, 뭔가 조금 더 훌륭해지려고 하고, 뭔가 좀 내 위를 보면서 좀 성공을 위해, 혹은 뭔가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달려가는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아래 글씨가 많아. 자수나 진토인데, 살축, 이런 글씨가 많아. 그러면, 조금 내 아래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 하는 삶을 지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사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나의 그 상대방 것도 볼 수 있죠. 상대방의 띠. 그러고는 윗그룹이지 아랫그룹인지를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업을 이 3화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시간이 되면 12신살까지 알려드리고 만약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12신살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대충 또 사주를 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요거까지 이해하셨나요? 지금 윗그룹 아랫그룹? 요거는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윗그룹 아랫그룹 보시는 법 띠를 중심으로 항상 윗그룹 아랫그룹은 우선 띠를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아,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우선 이 순서대로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목부터 볼게요. 응? 얘네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저희 그 삼합이라 그랬잖아요. 삼합. 그러니까 얘네는 전혀 다른 지금 색깔들이 뭉쳐서 하나의 운동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그 방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얘 삼합 말고 방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학. 방학이라고 하는데 이 방학은 뭐냐면 얘네는 저 위에 지지의 글씨들이 같은 그 뭐지? 기운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뭉치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봄, 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누구죠? 임묘진. 여름. 응? 여름은 뭐의 기운을 갖고 있죠? 화. 그럼 얘네는 누구예요? 여름의 기운을 갖고 있는 애들. 화 운동을 하는 애들. 누구냐면 사오미죠, 사오미. 그리고 가을, 금 운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신유술. 그리고 겨울, 수 운동을 하는 애들. 해자축. 요 아이들은 이제 같은 그룹인 거야, 얘네는. 삼합 운동은 전혀 다른 글씨의 아이들이 만나서 같은 운동을 할 거야. 우리 같은 목표를 갖고 뛰는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저 활을 향해 달려갈 거야. 그러면서 인오술 아이들이 뭉치는 거라면 얘네들은 뛰고 뭐 같이 뭉치고 하는 게 아니야. 뭐 목표도 없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는 같은 기운의 아이들인 거야.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금, 해자축. 그러면 자, 내 사주에 만약에 지지에 응? 임묘진 이 글씨가 다 포진돼 있어. 혹은 인 두 개, 뭐 묘 두 개, 묘 세 개, 뭐 아니면 묘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러면 얘네가 아무리 진토인들
묘목인들, 인목인들, 그냥 얘네는 그렇게 그 같은 글씨가 있으면 그냥 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토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뭉쳐 있으면 그냥 아 얘네는 그냥 목 덩어리네 사주에서. 그러면 저 목이라는 게 내 사주의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내 사주의 목이 재성인데? 내 사주의 목이 간성인데? 아, 나는 그럼 관인성이 센 사람이구나. 아, 나는 인성이 센 사람이구나를 이 방합을 이렇게 같은 기운의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나는 사주에 사오미, 뭐 사오미미, 뭐 사오 이런 것만 깔려있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화인 거야, 화. 그냥 이 화 덩어리로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노술 화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노술은 이노술이 만났을 때 화잖아요. 근데 얘네는 사오미는 그냥 화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신유술, 신유 뭐 이런 애들 뭉쳐있으면 그 사람은 금이 묘가 지지의 두 개면 그쵸. 그냥 나는 목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묘 지지 중에 월지와 일지 자리에 뭐 시지도 그렇지만 그쪽에 있으면 더 세요. 특히 월지 자리 바로 옆에 목이 붙어 있으면 묘가 두 개 있으면 그러면 그냥 우리 꼬미님한테는 그냥 목이 일종의 나는 그냥 목으로 태어난 거예요. 일지연지가 묘구나. 그러면 월지는 뭐예요? 월지가 사실은 힘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월지를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잠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거의 목으로 왔다고 봐야겠네요. 묘가 그렇게 많으면. 그쵸? 그래서 삼합은 왕지를 중심으로 앞뒤로 뭉쳐 있는 거라면 얘네는 방합은 그냥 같은 계절이에요. 그냥 얘네는 뭐 반가워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같이 있는 애들이. 왜냐면 우리는 다 색깔이 똑같은 애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막 결속력이 막 그러니까 결속이고 뭐고 할 게 없는 거고 이 삼합의 애들은 결속을 했다가 충이 오거나 이 글씨들이 운에서 사라지면 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토월에 태어났다. 근데 내 옆에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의 그냥 진토가 목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토에 태어났는데 응? 옆에 신금이나 자수가 있다. 옆에. 그럼 뭐죠? 수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토가. 그러면 수가 내 사주에 활동하는 거랑 그 뭐죠? 같은 진토라도 옆에 묘진이 있어서 그 진토가 묘목과 활동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죠. 그쵸? 왜냐면 이거는 목으로 보는 진토고 이렇게 됐을 때는 진토를 거의 수운동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석 자체가 수나 목이니까 해석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요 방합 이해하셨어요? 응, 이해하신 걸로. 아, 지금 뭐지? 저 뭐죠? 유튜브에서 그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예, 예. 제가 이제 한동안 삭제 안 하려고요.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지금 삼합 운동에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요. 자, 해묘미. 아까 뭐라 그랬죠? 미에서 간목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서 자기 역할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무라는 존재가, 미토가 오면, 이제 너 나무 할 일 없으니까 그만해. 너 이제 너의 할 일은 끝났다. 나무, 이제 그만.
없어져.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바로 이 미토 이후에 태어난 을목이라든지, 그러니까 미토부터 해당이 되는 거죠. 미토부터 해당되는 을목이나 간목. 근데 미신유, 어디서 나무가 어디까지? 인전까지. 미신유, 술. 이 기간 동안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났으면 어떤 거예요? 나무의 기운이 1도 남아있지 않는 계절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미신유, 술에 태어난 을목이나 간목은 아무래도 신약하겠죠. 왜냐면 나무가, 너 나무에 할 일이 없어. 나무 너 이제 나타나지 마 하는 계절에 태어났잖아. 나는 나무로서 기운을 뻘치고 싶은데 이제 해묘미 이 구간이 지나면 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화도 한번 봐볼게요. 화는 인에서 태어나서 술에서 사라진다고 했어요. 술에서 이제 땅속으로 숨는 거야. 야, 이제 화, 너 술토 아래로 숨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화나 정화가 술의 자축, 어디까지 가죠? 술의 자축, 임묘, 아, 묘까지 뭐, 술의 자축이겠네. 그 계절에 태어난 병화나 정화는 어때요? 자기 친구가 없는 거야. 화라는 게 모두 잠들어 있는 곳에 지금 병화나 정화가 태어난 거예요. 수레자축생들이. 그러면 어때요? 역시 불로서 태어나기 너무 힘든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봐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진토 이후에 태어난 임수나 개수는 역시나 힘들겠죠. 왜냐면 진사오미 수라는 게 살기 힘든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이. 그러면 이제 그때 태어났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아, 신약하게 태어났네요. 라고 말하는 구간들이 거긴 거야. 이 삼합의 운동성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금도 똑같아요. 그쵸? 축에서 경금이 임묘돼요. 야, 이제 경금, 너 나무들의 세상에 오니까 너 빨리 축 속에 숨어. 거든요. 그러면 축임묘, 진까지 진. 그때 경금이나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우선 뭐라 그러죠? 아, 좀 약하게 태어났구나. 내 편이 없이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러셨어요. 맞아.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화개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마무리 고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덤이야, 무덤. 응? 그러면 이거의 무덤이 술인 거예요. 얘의 무덤이 미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다음 글씨를 만날 때까지 이 지금 말한 이 오행들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제 뭐 너무 쉽죠? 그러면 병화나 정화가 뭐예요? 오로 태어났으면 장성이야, 장성. 왕지. 아유, 못 이기죠. 힘을. 최고 화왕으로 태어난 거야. 뭐 똑같죠. 을목이나 간목이 묘로 태어났으면 목왕. 임수나 개수가 자로 태어났으면 수왕. 얘네들이 최고. 얘네들이 가장 힘이 센 상태. 그러면 인해신사, 인신사에 얘네들은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삼합에서 요 역마살, 도화살 요거를 한번 볼게요. 얘네들 인신사회라고 하죠. 우리 보통 인신사회. 왜냐면 인신사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인신충, 사회충을 하기 때문에 인신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사회가 시작, 생지, 시작하는 기운이야. 얘네는 무조건.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역마예요, 역마. 그쵸? 역마살이라고, 역마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영마는 이제 뭐 무조건 회에 나간다. 회에 나가면 좋아. 너 회에 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꼭 물론 해외 나갈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해외 나가서 좋다는 것뿐이 아니라 그냥 해외 관련 업무를 하는 것도 많이 해당이 되고요. 뭐 해외와 가깝게 교류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역마가 옛날 시대에는 뭔가 대단한 살이었어요. 좀 막 되게 힘있고 막 뭔가 인생에 드라마틱하게 변동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 해외에 나가는 게 뭐 엄청난 큰일인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맘만 먹으면 갈 수 있고. 뭐 하루만 해도 정말 일본은 진짜 내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비행기라는 게 생기고 너무 그다음에 또 뭐예요? SNS 뭐 이런 거 뭐 있으니까 우리가 해외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너무 뭐 진짜 저기서 일어나면 바로 알잖아. 뭐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알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역마살이 좀 별거 아닌 살이 돼버렸어요. 그냥 누구나 있다. 어, 없어도 해외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신사회라는 게 있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작하는 기분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생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에 빨라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속도가 빠르고 뭔가를 마음 먹으면 시작을 잘해요. 어? 저거 해볼까? 하면 딴 사람들은 아 저거 할 수 있을까?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근데 없어. 이분들은 그냥 우선 시작하고 봐야지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행동도 빨라. 그리고 이분들이 뭐든지 좀 빠르게 남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월지 자리에 있는 경우 훨씬 그 영향력이 커요. 월지에 있을 경우. 근데 이제 이 인신사회를 가진 분을 저도 이제 이 해가 있는데 그 월지였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있는 분들의 조금 안타까운 점은 시작을 빨리 하는 대신 결과를 보는 것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시작을 빨리 했기 때문에. 딴 사람들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막 좀 했는데 빨리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이분들이 포기를 좀 빨리 하는 거야. 해도 안 되네? 아, 그럼 딴 거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버티기가 좀 약해요. 버티는 힘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사주에서도 멘탈이 좋다는 거는 버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했든, 네가 나한테 뭐라 했든, 뭐 세상이 뭐라고 했든, 아니면 일이 안 되든 그냥 버티는 것만이 사실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신사회가 있는 분들이 좀 버티는 게 안 되는 거야. 에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왜냐면 너 빨리 시작했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인신사회가 있는 분들은 이 장성살 아이들의 기운을 가질 때까지를 버티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 대신 이 인신사회를 가지신 분들은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특히 인신사 이 글씨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사주에서 센 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글씨에 그 물상을 보는 법을 좀 아시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자꾸 느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사주 명식에서 만세력에서 얘네들이 주는 느낌은 단호한 거야. 인신사. 뭔가를 그냥 되게 적극적으로 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글씨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얘 인신사하고 얘예요. 얘 술. 요 인신사 술? 요 아이들이 좀 이 글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어 뭐라도 해요.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어도 주저앉지를 못해요. 극복해야지. 해내야지. 막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만약에 뭐 정말 지금 막 정말 별거 아니고 거지같이 만약에 살고 있다. 이런 글씨를 가는데 그래도 이분이 나중에 보면
그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되게 좀 대단한 에너지를 뿜으면서 끝내는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그 중간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맨날 포기하고 싶어져. 그게 이제 조금 안타까운 점이지만 어쨌든 이 인신사해 요 분들은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시작하는 걸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남들이 안 했는데 저게 지금 안전한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분들은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인신사에 뭐 이런 술까지 요 글씨들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가 힘센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월지도 있지만 지지에 갖고 있다. 연지 막 이런 데 갖고 있다. 그러면 약간 이분들은 자기 고향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좀 일찌감치 부모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외국이나 뭐 꼭 외국이 아니어도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좀 약간 자수성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준 어떤 재산을 받아서 편안하게 산다기보다 약간 내 손으로 일구는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맨손으로, 자기의 어떤 것들이 이루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요렇게 지지에 만약에 삼합이 있다. 응? 이렇게 뭐 두 개 뭐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딱 정말 안정적으로 삼합이 있다. 이런 분들은 뭐 두 개까지. 대신 이제 항상 장성살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좀 그냥 아예 이 운동을 하는 이쪽으로 아예 그냥 컨셉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직업이든 나의 어떤 것들을 내가 인모걸생인데 오화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럼 화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화가 뭔지를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인성이면 인성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관성이면 관성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얘네들이 다 한꺼번에 있거나 왕지를 중심으로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뭐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경우 항상 장성을 중심으로 해요.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그건 반합이라 그래요. 방합 말고 얘는 아까 방합이라고 그랬죠? 그거 말고 반 나누는 반합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제 좌오묘요. 얘네들은 도화죠, 도화. 응? 도화살 아시죠? 도화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도화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얘네는 뭐예요? 순도 100%예요. 순도 100%. 그러니까 인목에는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뭐 이제 아직 지장간은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에 아까 뭐라 그랬죠? 병화도 있고 간목도 있고 여기 뭐 무토도 있고 막 이래요. 그 뭐 술에도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좌우묘 얘네들은 어떤 글씨도 섞이지 않았어요. 불만 있어요. 묘는 간목, 을목 이렇게만 있어. 자수도 똑같고 임수, 개수. 유는 신금, 경금, 신금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는 순도 100%인 거야. 우리 흔히 말해서 그런 말 요즘도 쓰나요? 잡종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100%. 그래서 좌우묘를 이렇게 월지에 갖고 있고, 뭐 아니면 그걸 좀 많이 깔고 있는 분들이 좀 고고예요, 고고. 우리는 니네랑 달라. 이렇게 섞여 있는 니네들하고 달라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마인드가 장착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색이 되게 확실해요. 뭐 예쁜 분들도 많죠. 뭐 도화살이 그런 이제 뭐 이쁘고 뭐 이렇게 연애 잘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음 이게 만약에 내가 자유무유가 있는데 이거와 이 안에 있는 글씨가 천간에도 있다고 보면 그냥 이제 그 사람은 100%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내가 묘목을 월지에 갖고 있는데 위에도
을목이 있어. 그러면 뭐 이분은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이 나무의 기운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신 100% 힘을 발휘하려면 충을 안 당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화 옆에 자가 있다거나 묘 옆에 유금이 있다거나 자수 옆에 뭐죠? 오화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추가당하면 이 100%의 승도가 조금 훼손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기운을 그냥 딱 갖고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도화살은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월지에 갖고 있는 지금 이 오행 있잖아요. 이거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왜 이제 사주에서 보면 여러분은 뭐 나한테 없는 기운을 뭐 보충하는 게 좋대요. 뭐 저는 수가 없어서 뭐 인성이 없대요. 그래서 인성을 보충하는 게 좋아요.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음, 물론 내가 없는 걸 나한테 보충하는 거 좋아요. 내가 무인성이면 인성의 특징이 나에게 가질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따라가는 건 좋지만 여러분이 어떤 직업적으로나 뭔가 돈을 버는 일을 할 때는 그 내가 갖고 있는 내 글씨를 갖고 그 적성을 정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 아이가 어 월지 자리에, 지지 자리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이 아이한테 맞는 거, 이 아이가 화나는 하는 글씨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쪽에 관련된 것들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라는, 근데 만약에 뭐 화가 뭐 이 친구한테 식상이야. 그러면 약간 표현하는 능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체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을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를 아는 게 사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첫 번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대운에서 어떤 운이 들어오면, 아,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뭐가 많이 감해지고, 뭐의 힘이 더 세지는지를 대운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 그러면 지금 대운이 이거니까 내가 뭘 따라가야겠구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나는 돈을 만약에 뭐 제격이야. 그래서 뭐 돈을 좀 많이 만지는 사람인데 지금 내 대운이 돈 현금을 보유하는 운으로 안 가고 있고 뭔가 이거를 현금이 잘 안 돌아가는 대운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 들고 있는 현금을 문서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려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현금의 흐름이 좋지 않은 대운을 가고 있는데 현금이 되고 있으면 그 현금은 어떻게 되겠죠? 다 나가거든. 그래서 항상 대운의 흐름과 우선은 내 명식을 알고 만약에 내가 뭐 재성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으면 약간 돈을 만지는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제격들이 약간 투자나 이런 쪽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쪽 감각이 빠르니까. 그거를 알고 그쪽으로 나를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번 거를 어떻게 대운에 쓸지를 고민하시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대운과 명식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장성살 하면 이제 나중에 진술충, 충미충이 있어서 진술충미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이제 화개살이라고 해요. 화개살. 마무리 고지라고 해요. 그래서 화개살은 좋은 말로 마무리 고지지 무덤이에요, 무덤. 그래서 얘네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이렇게 이 안에 만나면 가둬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가둬서 그 다음 운이 왔을 때 주려고 잘 버티게 저장했다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사주명수에 이 글씨들이 많잖아요. 진, 술, 충미 이 토 기운이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잘 안 움직여요. 변화를 잘 안 줘요, 인생에. 실제로 토잖아요. 안 움직이는 거야. 본인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버티기를 잘해요. 버티기. 그냥 쭉 가는 거야. 쭉. 막 한 직장에 뭐 막 30년 다녔어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운으로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뭐 이 글씨들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강하게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 다 이 진술충미라는 글씨를 20년 지나면 한 번씩 만나거든요. 왜냐면 다 10년씩 와요. 진술충미가 누구나. 그러면 이 운은 어때요? 아, 내가 지금 술대운을 지나고 있어. 아, 내가 미대운을 지나고 있어. 이걸 이렇게 되면 그 대운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를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저 대우는 좀 나한테 지지부진하겠구나. 아, 저 때는 내 마음대로 막 풀리진 않겠구나. 누구나. 그런데 이 대운에, 이 진술충미에 뭐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 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병화가 정화랑 정화의 형태로 그럼 술에는 화가 임묘되는데 그러면 그 화가 나한테 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진술충미를 한번 보러 갈게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사주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죠. 자, 누구부터 볼까요? 저 진토 볼게요. 진토. 진토부터 볼게요. 저. 진토 우리 진 아시죠? 진토는 용이에요. 용. 그래서 진토 요 지금 이 네 개의 토 중에 진토가 제일 화려해요. 얘네들은 좀 다 조금 죽어가는 토. 겉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네 한다면 진토는 좀 약간 겉으로 되게 많이 보여주는 토예요. 왜냐면 진토한테는 뭐가 임묘되냐면 저희 얘기했잖아요. 화개살 얘네들 진수충미는 모든 그 오행 중에 하나의 무덤이라고. 진토에는 임수가 임묘돼요. 임수. 임수, 수 기운이 완전히 임묘돼요. 왜냐면 진토 다음에는 화가 오기 때문에. 사오미 구간이 오잖아요. 진사오미. 그러니까 진토에는 불을 만나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수가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수를 완전히 밀폐시켜서 진토 안에 숨긴단 말이죠. 근데 왜 신금도 같이 임묘되냐면 얘는 얘 구원투수예요. 임수가 안에 임묘되면 금이 옆에서 생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금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너 임수시켜 이러면서. 그래서 이 진토가 얘네가 원래 이 앞구간 갑, 임, 묘, 진, 사, 오, 미 얘네가 원래 양의 구간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진토는 신자지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 수 운동을. 그래서 이 진토가 양의 구간에 있음에도 자꾸 운동을 하려고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가 가장 좀 변질을 잘해요. 자기 색깔을 버리고. 원래는 목인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진토를 구간에 만났다. 근데 난 그 진토 운을 지금 지나고 있어. 진대운이야, 만약에. 그러면 나한테 임수, 개수도 뭐 해당이 돼요. 어쨌든 이 수라는 게 나의 오행에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보시면 돼요. 나의 대운일 때. 만약에 수가 돈이 되는 사람이 뭐죠? 토, 금수. 무토나 기토이신 분들, 일간이. 그분들이 진토 대운을 만나면 어때요? 수가 그 사람들한테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돈적으로 힘들겠죠. 안 풀리고 지지부진하겠네. 혹은 남편이 일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겠네.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만약에 뭐 이제 뭐 진토인데 토인데 뭐 누구가 있을까요? 나야 나. 임수가. 임수가 진토 나야. 임수일간이 진토 대운을 만나는 거야. 그럼 내가 임묘되는 거잖아요. 그쵸? 혹은 뭐 개수야. 개수인데
임수가 임묘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토에. 그러면 내 겁재가 임묘되는 거잖아. 그럼 좋을 것 같죠? 좋을까요? 겁재가 임묘되니까 내 라이벌이 어때요?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은지 안 좋을 것 같은지 생각 중이신 거죠? 힘들어요. 내 라이벌이 아무리 임묘된다 그래도 답답해요. 왜냐면 나와 같은 기운인 거야. 라이벌이 없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인생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뭐가 임묘되는지를 보는 게 좋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술토를 볼게요. 술토에는 뭐가 임묘되냐면 진토에는 제가 임수가 임묘된다 그랬어요. 신금하고 같이. 그럼 술토에는 뭐가 임묘되냐면 병화가 임묘돼요. 누구랑 같이 임묘되냐면 병화를 옆에서 떼어줄 을목과 무토와 같이. 그럼 뭐야? 술토가 10월이죠, 10월. 이제 11월, 12월. 모든 추수가 다 끝났어요, 술토월에는. 이제 쓸쓸함만 남은 거야. 그러면 심지어 근데 그 세상을 밝혀준다는 병화가 그 술토 안에 들어가는 시간인 거야. 그럼 뭐예요? 깜깜하죠. 그래서 술토월은 진짜 쓸쓸하고 외로움. 뭐 심지어 술시도 해가 사라지고 어둠이 깔려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술시를 귀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귀신과 왜냐면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이게 교차하는 시간인데 그때 귀신이 활동하는데 잘 보인다는 거야. 해도 남아있고 달도 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술토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잖아. 깜깜한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종교, 철학, 어떤 심리적인 거, 막 무당이라면 남들 못 보는 거 본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술토월이 되게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임묘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술토월에 태어났어. 아니면 내가 지금 술토를 갖고 있어. 만약에. 어?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병화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술토가 언제 이 병화를 꺼낼 수 있냐면, 저 위에 진토 대운을 만났을 때. 진토라는 게 와서 술토를 땅 때려주는 거예요. 진술충을 일으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 순간. 그리고 진토는 아까 수가 임묘되고 나머지 목화를 그대로 둔 상태니까 얘는 화려하다 그랬잖아요. 술토는 안이 화려해요. 안이. 그래서 술토라는 글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겉으로는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친해지거나 뭐 가깝게 되면 되게 좀 재밌는 분도 많고 뭔가 되게 이렇게 화려한 생각보다 되게 그 내면이 아니 내면이라고도 뭔가 갖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이 많아요. 재주도 많고. 그리고 이제 축토. 축토는 1월이에요. 1월. 이 얼어붙은 땅이죠. 얼어붙은 땅. 수의 기운이 아주 강한 얼음 땅이고요. 그래서 왜 황소고집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고집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이 술토도 의심이 많은데 축토도 만만치 않게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 축토에는 뭐가 임묘돼요? 경금이 임묘돼요. 경금. 그리고 정화와 기토가 같이 임묘를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축 다음에 임묘진 구간을 지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목한테 경금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 경금을 재성으로 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근데 이제 금이 모두에게 재성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금은 약간 그냥 재성을 내가 다른 거에 재성으로 쓰고 있어도 어쨌든 금은 약간 현금 이런 거거든요. 돈 이런 느낌이에요. 금이라는 그 물상 자체가 주는 느낌. 그중
금을 그 경금이라는 거를 돈으로 재성으로 쓰는 사람들이 병화정화죠. 병화정화. 그래서 이 병화정화들이 이 축토운을 만나면 아주 힘들어요. 돈이 흔히 말해 돈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저 때. 돈이 저 땅속에서 내가 만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인묘 구간에 나는 병화정화들은 우선 돈으로는 힘든 거예요. 뭐가 됐든 월지가. 그러면 축인묘 구간이 오기 전에 들고 있는 현금을 다른 식으로 바꿔놓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잃지 않는 형태로. 어쨌든 힘은 들 거야. 현금이 없으니까. 대신 뭐 어딘가 뭔가를 사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묶어두면 내가 현금이 없을 때 힘들더라도 그 운이 지나고 나면 저 현금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지만 내가 그냥 그 들고 있다가 보면 다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저 축인묘 구간에. 그래서 병화정화들은 그 축인묘 구간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또 반대적으로 이 축토라는 글씨를 가진 분들 있잖아요. 일지나 월지에. 그분들이 부자가 많아요. 왜냐면 경금을 그 밑에 넣어놓는 거야. 그럼 뭐예요? 한마디로 구두쇠인 거야. 안 써. 돈이 땅속에 들어가면 안 꺼내요. 그래서 축토월에 태어나신 분, 축월에 태어나신 분, 이런 분들 중에 알부자가 진짜 많고, 돈도 되게 많고, 안 써요. 있는데 안 써. 그리고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겉은 안 가꾸고 좀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뭐 건물이 몇 채.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축토랑 이제 이 미토의 차이가 뭐냐면, 축토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좀, 음, 뭐 건물이든 땅을 살 때 좀 아주 반듯하고 이렇게 요지에 산다기보다 좀 약간 변두리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걸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좀 돈을 버는.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야. 메인 구간에 뭔가를 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토는 반듯한 거야. 뭘 사도 되게 메인 구간. 저기 정말 좋은 자리.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 축에서 인으로 넘어갈 때 부익빈 빈익부의 영향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축은 언 땅이잖아요. 근데 인은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겠죠. 그래서 축에서 인으로 넘어가는 게 그 대운이 만약 나는 축대운에서 인대운으로 넘어갔다 있다. 그러면 되게 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인대운에서 축대운으로 넘어갈 때도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축대운이 더 힘들어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이 진대운 이럴 때가 힘들고요. 여성분들은 남자들은 요 진이나 미, 요 대운이 더 힘들고요. 여자분들은 이 축이나 술 대운이 조금 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미토. 미토가 사실상 우리 그 진술충미 토 중에 가장 토다운 토예요. 왜냐면 우린 토는 뜨겁다고 배웠잖아요. 여름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얘네들은 여름이 토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만이 이제 진짜 여름에 건조하는 게요. 뜨겁고 조열하죠. 그래서 이 미토월에 태어나신 분, 월지에 이분들이 만약에 사주에 을목이나 간목 이렇게 나무가 없어 전혀. 그러면 좀 뭔가를 못 해요. 아무것도. 왜냐면 이 토를 쳐줘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막 자기는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이제 미토에는 간목이 임묘된다 그랬어요. 개수하고. 이제 나무가 너 나무 이제 그만 자라 하고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을목미토야, 막 미월이야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뿌리가 상하겠죠. 타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미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특히나 그 뭐 운으로라도 이제 그 간목이나 을목
밑에 지지, 인목, 묘목이 들어와서 이 토의 기운을 좀 이렇게 흐트러트려 주는 게, 좀 자극을 주는 게, 그분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 힘이 있고요. 미토월의 분들이 우선 이렇게 가만히 있는 흙 같아서 처음에 그냥 얼핏 보면 성격이 되게 무난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화도 잘 안 내고 목소리도 잘 안 커요, 이런 분들은. 근데 알고 보면 보통 분들이 아니다. 이게 또 양이잖아요, 양. 그래서 되게 순한가 싶은데 안 순하다. 어, 온순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아주 기운도 세고 이분들이 고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만미 맛 느낌 같잖아요. 맛을. 그래서 이 미식가가 많아. 미식가가 많고, 음. 또 이 미토가 우리 해묘의 운동을 하잖아요. 나무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해나 묘를 만나면 이 토가 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해요. 훨씬.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진술충미가 우리가 누구나 대운으로 무조건 만나요. 그 이제 운이 바뀔 때 만나겠죠. 내가 목으로 가고 있다가 뭐 화로 넘어갈 때 뭐 진토 대운을 만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그 구간들이 바뀔 때마다 이 이제 이 진술충미 이 화개살 글씨들이 그 대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있는 구간들이 다 어떻게 보면 환절기야, 환절기. 그 환절기 구간은 어쨌든 우리 지금 4월만 해도 저희 지금 환절기잖아요. 그 진토월이잖아요. 진월이잖아요, 지금. 그럼 어때요? 좀 밖에 나가면 우리 황사, 막 비염, 맨날 뭐 감기, 아까 우리 감기 걸리셨다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좀, 좀 아프게 만드는 시기잖아. 환절기가. 항상 그 온도 차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일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약간. 그래서 좀 내가 지금 대운을 진수충미 대운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좀 약간 답답할 수 있겠구나. 이때는 내 예상보다 일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구나. 뭔가 일이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고, 뭔가 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시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갖고 있다. 사주에.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경우에는 충을 당하는 게 되게 좋아요. 오히려. 이거를 사주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주에 갖고 있을 때는 이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와서 얘를 탁 건드려줘야 돼.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기물들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고 있는데 와서 얘네들이 쳐준다. 충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변화가 들어오겠는데? 뭔가 좀 일이 풀리겠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튀어나온 것들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토를 갖고 있어. 근데 미가 와서 충을 했어. 그러면 이 경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간목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내가 갖고 있는 글씨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진술충미는 약간 무서운 대운이기도 해요. 막 좀 내가 부자로 살았다가 거지가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다가 그게 갑자기 막 일확천금을 지을 수도 있고 내 막 신분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그 대운이 좀 변동이 많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내 대운이 역행을 하고 있는지 순행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죠? 역행을 하고 있다. 역행운이다. 내 대운은.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그러면 역행운이면 진술충미 대운을 근데 만난다. 만약 이 중 하나를 만났다. 그러면 역행운일 때는 시작할 때가 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술이면 역행이면 뭐죠?
해에서 술로 넘어가겠네? 그쵸? 해에서 술로 넘어가는. 만약에 이런 경우, 해에서 술로 넘어간다 하면, 음, 해에서 술로 넘어갈 때, 술이 시작할 때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뭔가 변화도 세게 들어오고. 근데 만약에 나는 순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만약에 뭐 어, 묘에서 진대운으로 넘어왔다. 묘진대운으로 진토대운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순행하는 사람은 시작할 때는 사실 잘 기운을 못 느껴요. 오히려 이 진토대운이 끝나기 2, 3년 전에부터 혹은 빠르면 뭐 3, 4년 전부터 뭔가 좀 달라졌는데 내 주변의 일들이 뭔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를 오히려 진대운이 끝날 때 느끼는 거예요. 순행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진술충미도 그렇지만 저희 이제 아직 저희 충을 정확히 배우진 않았지만 사실 충은 뭐 배울 것도 없어요. 인신충, 사해충 이거예요. 자오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런 이제 충들이 있는 건데 누구나 충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충은 사실 그렇게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물론 충이 있으면 좀 뭔가 일이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풀린다기보다 좀 시끄럽게 혹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삶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그건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 나는 항상 평화로워야 되면 그건 사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충이라는 것들이 들어왔다. 내 대운과 나의 사주 명식에 이런 게 있다면, 내 인생에 좀 변화가 들어왔겠구나. 이게 되게 나중에 보면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인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고민하면서 가는 게 훨씬 나의 어떤 그 인생을 좀 더 나은 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어, 그 대운이 끝나면, 그래서 특히 이 화개살 대운이 끝나면 인생이 되게 많이 변화가 온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 대운을 어떻게 잘 넘길지를, 잘 보냈지? 내가 뭘 가지면서 보냈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누구나 그 교차기를 겪는 거거든요. 그 대운에서. 그래서 특히 화개살 대운을 내가 저기서 어떤 것들이 임묘가 되고 그 구간이 끝난 후 만나는 대운에,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술 대운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대운이 끝나면 나의 대운이 토금이야. 그러면 토와 금에 관련된 일이 있으려고 이 술 대운을 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토와 금이 내 사주 명식의 육친에 뭐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우선 오늘은 이 노술, 요걸로 이제 사주 명식과 대운 보는 법을 우선 알려드렸거든요. 지금 몇 시죠? 10시 50분. 저희 몇 시에 수업 시작했죠? 9시 반에 시작했죠.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아, 12신설 하려 그랬는데. 어떻게 12신설 궁금하신가요? 힘드신가요? 순도 100% 사왕지로 지지가 깔려 있으면 장단점이 출혈할까요? 한국 나라에 올해 시작된 병진대운 순회. 사왕지, 묘묘로 깔려 있는 거라 그러셨나요, 아까?
아까 묘묘 깔려 있었다 그랬죠, 꼬미님. 오묘자묘. 대단하신 분이네.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저 자가 조금 아깝죠. 저 자가 자묘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자수의 힘이 제일 세요. 그쵸? 응? 차라리 묘묘묘 이러면 이제 나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수의 기운이 많이 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일간이 뭐예요? 일간이 어떻게 되세요? 신금자월생이에요. 신금자월생. 그래도 맞아요. 그 100% 그러니까 도화로 지금 다 이루어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격이 확실해요. 이렇게 막 고민이 없어. 왜냐면 다 지금 모든 글씨가 다 자기 색깔을 내고 있잖아요. 난 나무야, 난 물이야, 나 불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화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 따로 놀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내가 신금자월생이에요. 추운 계절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12월 금생수. 근데 이제 병진대운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진에는 뭐가 죽는다 그랬죠? 제가 아까 뭐가 임묘된다 그랬죠? 임수. 임수가 임묘돼요. 즉 나의 월지가 임묘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의 식상이 임묘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식상은 뭐예요? 나한테? 식상은 나의 밥그릇, 나의 직업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업적으로 좀 답답할 수 있겠네. 어. 뭔가 나의 의견을 표시하고 내가 밥벌이를 하는 일이 이 병진대운에는 조금 내 맘대로 되지 않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진대운이 끝나면 그 정사가 오잖아요. 정사. 그쵸? 음. 점점 근데 화라는 기운으로 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난 너무 추운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정사대운이 오는구나. 이제 시작했어. 순행이니까. 이제 아직은 제가 아까 뭐라 했어? 순행은 점차. 그래도 어쨌든 좋은 쪽으로 가는 대운이에요. 그래서 어, 좀 답답할 수는 있어도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병진 다음에 정사로 가신다 그랬잖아요. 정사대운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따뜻한 기운으로 지금 가고 나는 너무 사주가 추워. 신금자월이면. 그러니까 당연히 따뜻한 기운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사가 되면 사유축 금운동을 하는 이제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잖아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운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금한테는 정사가 뭐예요? 관이죠. 화잖아, 화. 그럼 내가 이제 관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게, 아, 10년 뒤. 그럼 병진대운이지만, 우선 지금 병오년, 이때는 괜찮죠. 응? 괜찮아요. 지금 올해는 좋아요. 근데 이제 저 뒤 부분이 좀 이제 힘들 수 있겠죠. 그때가.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공부했던 것 중에 아까 이거 봐봐요. 아까 뭐죠?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묘. 근데 지금 병진대운이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내 아래 그룹에 있는 거잖아. 진. 맞죠? 그러면 나는 토끼띠인데 내 아래 그룹의 대운을 만났어요. 바로 병진대운. 그러면 좀 쉬워요. 내 윗그룹을 만나면 좀 힘들어요. 까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근데 내 아래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 아까 12신사에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지는 묘, 그 토끼띠한테 지는 반한살이에요, 반한살. 근데 그 반한살이 뭐냐면 말 타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물론 10년 내내 계속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굴곡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 아래 그룹 운을 만났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올해가 내 위에 그룹이잖아요. 올해 병원년이. 그러니까 올해는 좀 눈치가 보이겠죠.
이 안에서도 이제 이 안에서도 그렇게 좀 벌어지네.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날 바라보면서 좀 편해요. 진대우는. 아, 요렇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걸로 쉽게 12신살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내 띠를 중심으로 내 윗그룹 글씨에 지금 운을 가고 있는지, 내 아랫그룹 글씨에 운을 가고 있는지, 나랑 충돌하고 있는 그 아이의 그룹의 글씨를 가고 있는지를 우선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기 사주에서.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 요거 육합. 요것도 있는데. 아, 요거는 저희 이제 이거 육합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삼합은 이렇게 세 명의 운동이라면 육합은 이렇게 둘씩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 부부합이라고 해요. 부부. 그러니까 자하고 축은 약간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 있으면 옆에 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묘가 있으면 뒤에는 술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진이 있으면 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사가 있으면 신이 있다는 거, 오가 있으면 오미는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삼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육합도 한번 익숙해 보시라고 글씨를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저희 11시에 끝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려우신가요? 지금 오늘 수업 들어보신 거 어때요? 너무 어렵나요? 조금 더 쉽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음, 이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맞는 질문이니까 의구심 없이 그냥 쓰시고, 제가 그건 안 맞는 질문이에요 하고 알려드릴게요. 질문. 막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면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중간중간 피드백도 빠르게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사실은 목소리를 키고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다들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고, 만약 궁금하시면 지금 마이크 끄고 키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 가장 궁금한 거 뭐 있으세요? 오늘 수업이든 뭐 아니면 그동안 들었던 수업에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주 왜 배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주를 배우고 싶, 사주를 이렇게 배우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재밌을 것 같아서 배우시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인생이 너무 삶의 방향성. 저는 왜 배웠냐면, 힘들었으니까 조금 더 하려고. 저는, 한동안, 내가 운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되게 안 풀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왜 나만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지면서, 나 그동안 내가 되게 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수많은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다가, 음, 그 가면 이렇게 막 조금 알려주잖아. 조금 알려주잖아. 그래서, 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막, 그리고 왜 저렇게 말하는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나한테 저런 게 있다 그러지? 뭐,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원론적인 게.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이제 사주와 타로를 배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저의 어떤 운의 방향성이 바뀌기 시작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수비학도 배웠거든요. 세 개 다 배웠는데, 그러면서, 어, 내가 제일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내가 또 이거를 알게 됨으로써 사람들을 바라보는 좀 눈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그게 그 사람한테 되게, 타로야? 타로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맞아요, 맞아요. 겨울생이 좋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해줬던 얘기들이 그 사람의 되게 중요한 순간들에 도움이 되거나 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약간 아니, 조언은 아니고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스레드에도 글을 올리잖아요. 사주 관련. 근데 이제 그런 걸 올릴 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런 걸 올리면서 또 저도 깨닫는 게 있고. 그래서, 사주는 배워서 나쁠 게 없다. 아니, 배운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진오오사가 지지에 깔렸으면, 진오사면, 무지 화죠. 그냥 화로 가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화인 거야. 그러면 나의 일간을 기준으로 그 화가 뭐예요? 어떤 육친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일간이 뭔지. 일간이 뭐죠? 무토. 화생토네요. 인성이네요. 그쵸? 그럼 이제 인성이 나의 힘인 거야. 뭐, 만약에, 그러니까, 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야 되고요. 인성은 여하튼 공부해야 돼요. 나만의 자격증이 있어야 돼. 아니면, 돈을 벌고 싶으면 약간 부동산 이쪽으로 가셔야죠. 어, 진토가 비견이에요. 비견 정인편이. 근데 뭐 진토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저 오사를 이길 수 없어요. 뭐 걔는 뭐 지금 힘이 없어요. 저 오사가 있으면 저 좌우충도 잘 안 돼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 오사는 사화까지 있잖아. 그래서 저 오의 힘을 이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성격이시잖아요. 그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나만의 라이센스가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애기구나. 응. 우선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제 화잖아요, 화. 그러면 공부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라기보다는 미술 디자인, 뭐 이런 그림, 그런 식으로 뭔가 나의 재능을 가져서 이왕이면 그걸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무토, 금이 있나요? 밑에는 저 사화 말고는 없구나. 천간에도 없어요, 천간에도? 아니면 대운이 혹시 금으로 갈까요? 그럼 잘 가네. 식상이잖아, 식상. 얘한테. 그러면 더더군다나.
저는 약간 느낌이 예술 쪽으로 풀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인성을 갖고 지금 자기 거를 푸는 걸로 가는데 저 진 554면 뭐 막 이렇게 예쁜 거 막 이런 거 하면 예쁨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물상적으로 보세요. 그냥 아, 554 너무 예쁘잖아. 그냥 글씨가 예쁘지 않아요? 딱 봐도. 꽃이잖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그걸 갖고 내가 그걸 들고 그러니까 내 무기는 55예요. 55. 항상 월지의 그게 여러분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들고 저 대운에서 뭘 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 운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야. 운이 나빠도 뭘 하긴 해야 되잖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고 운이 나쁠 때라도 뭘 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지, 운이 좋을 때는 이 월지 내 무기를 들고 뭐를 해서 내가 잘 풀릴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음. 뭐 저는 잘 이게 느낌에 뭔가 표현하는 20년간 금고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성격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인성만 있으면 지금 인성이 세거든요, 이 친구가. 그러면 이게 이런데 그러니까 계속 먹기만 하는 거야. 인성은 여러분 계속 먹기. 아, 우리 저희 그거 안 했나요? 인성 이런 거 안 했죠, 아직.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인풋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기만 하면 어떡해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를 써야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성의 아이들 혹은 뭐 내가 인성격이다 하면 무조건 이걸 갖고 뭘 할지를 고민해서 그걸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인성격들은 안 그러면 진짜 성공한 백수가 됩니다. 아니, 많이 배운 백수. 성공한 백수는 무슨 성공한 백수야. 많이 배운 백수. 어. 급 높은 백수 돼요. 그래서 진짜 인성격들 중에 이게 자기의 그 재능을 발휘 못하는 운을 만나거나 혹은 그런 쪽으로 좀 너무 인성이 강해서 그런 쪽으로 못 풀면 막 그 왜 공부 막 박사까지 했는데 집에서 놀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인성이 많은 인다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대운이 도와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때 많은 걸 자기가 해보면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 대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대운은 내가 학습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관이 없어. 관이 없는 인간이야. 나는 무관이야. 그럼 뭐예요? 예의가 없겠지. 그리고 열심히 안 하겠죠. 관이 없으면. 그런데 대운에서 20년간 관 대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걸 경험한 거야, 학습으로. 그러면 그렇게 어느 정도 100%를 갖고 있지 못해도 한 70%는 남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우는 내가 없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걸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없는 글씨가 들어오면 힘들어해요. 신기하게. 왜냐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게 들어오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어떤 그 명리학의 어떤 조화로서는 좋아. 내가 없는 게 들어오니까. 근데 우선 나는 힘들어요. 내가 없는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사주를 골고루 갖고 있는 분들이 대운을 만났을 때 좀 뭐라 그러죠? 이 편차가 좀 적어요. 왜냐면 나는 이 모든 우리가 그 8개의 글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8개 내가 갖고 있는 글씨를 태고 태어나면서부터 막 경험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경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글씨들이 나한테 들어올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없는 글씨가 그러면 하주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사람은 없는 글씨가 되게 많겠죠. 막 나는 뭐 관다야. 뭐 나는 제다야. 나는 뭐 인다야. 이런 사람들은 그 글씨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글씨는 없는 거잖아. 그럼 난 경험의 그 양이 너무 적은 거야. 그렇지만 운은 어때요? 내가 없는 거고 있는 거고 인정사정 없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
쟤는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지금 인성만 배웠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해야 한다. 그리고 해야 해야 내 운이.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들어왔으면 더 빨리빨리 해요. 애들은 힘든 걸 몰라서. 그리고 약간 저는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좀 표현하는 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운이니까 예술이나 만약에 정말 이 친구가 뭐 의사가 된다. 의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는 거야. 뭐 만약에 나는 금이 많은 사람인데 의사가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과의가 좋겠죠. 음,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같은 걸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뭘 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수업을 해주셔서 네, 감사했고요. 여기 유튜브에 올려주신 대로 영상 삭제하지 않고 둘 테니까 이렇게 궁금하실 때 한 번씩 들어보시고 다음 수업까지 좀 들으면 또 안 들리는 게 들려요.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보시고 우리는 또 2주 후에 다음 수업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 수업 또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해서 올 테니까 다음 수업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모두 나가셔야지 이게 꺼지나 봐요. 안녕히 가세요. 전 마지막에 나가겠습니다.